자, 시작해볼까? 돼지 소리구나. 자, 갑시다. 자, 오늘 배울 건 원을 나타내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이제부터 저 원을 나타낼 수 있는 x, y로 표현되어 있는 말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을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원이라는 건, 원의 정의가 뭐지,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니? 당연히 원의 정의가 뭐야? 네. 뭘 원이라고 그러지? 동그란 거? 각이 없는 거?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줄 수 있겠다. 원이 뭐예요? 알 필요 없는 건가?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 이걸 원이라고 불러요. 이때 그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좀 선생님이 잡은 점대로는 중심이 잡히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 A,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들, 교재 나와있는데 그대로 따라갈게. 반지름의 길이는 거리, 원을 지금 한번 찾아볼 거예요. 됐니 얘들아?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드는 걸 유도를 할 건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실제 도형에서 사용해야 되는 점 x하고 y를 이용해서 만든 점 x, y라고 해볼게. x, y부터 중심이었던 a, b까지 거리가 뭐가 되어야 되지? x, y부터 a, b까지 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얼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그걸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번 불러볼래? 불러봐. x, y와 a, b.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뭐 나와야 된다? 선생님 루트 안 씌웠는데? 그럼 뭐 나와야 돼 이거? 얼 제곱.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외워서 써먹어야 되는 원의 방정식.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거 보면 여러분들 말하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식의 모양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거잖아. 2차 함수 또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맞아? 그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물론 함수는 아니야. 함수는 아니지만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지금부터 외우고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아 이거 무슨 도형이다? 원이다. 근데 그 원이 중심은 몇 컴마 몇이다? 모양 지금 봐. 지금 볼 때 그냥 확실하게 익혀도 중심 몇 컴마 몇이다? a, b다. x 옆에 y 옆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태로 보이는 것도 기억해 놔야겠지?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 있다?
우변 자리에 있다. 근데 우변 자리에 반지름이 적혀있는 게 아니라 뭐가 적혀있다고? 반지름의 제곱이 적혀있다. 그럼 연습해볼게. 하나씩 물어보자. 보아요. 중심 몇 컴마면? 1컴마 2. 민찬, 반지름 길이 얼마? 2.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이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라고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돼. 중심 1,2에다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그거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찬이가 대답한 반지름의 길이 2.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길이 얼마? 2. 근데 그 2가 이만큼이 2인 거 맞아? 그러니까 원을 그릴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이게 저 녀석의 모습이 된다는 거겠지. 한 번 더. 민재, 중심? 자, 지금 민재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이걸 줄여서 적은 거지? 맞나? 그래서 민재의 대답처럼 중심은 0,-4. 다음 시온아, 반지름의 길이는? 이 자리는 시온아, 반지름 자리가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자리야. 반지름은 루트 5. 루트 5면 2점 얼마 정도 될 테니까 여기서 2점 얼마 정도라면 한 요 정도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이 될 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윤이가 중심 3,2분의 1 반지름의 길이는 3 방정식 불러 3,2분의 1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는 3 x 마이너스 3을 y 마이너스 2를 반지름 3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보고 있는 건 원인데 중심은 3,2분의 1의 위치에 있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만큼에 해당하는 원이 이 녀석이 나타내는 방정식이 도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어떤 도형 표현하는 걸 익힐 수 있겠어? 얘들아 이거 선택사항 아니야.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겁니다. 무조건 외워서.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적을게.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중심 몇 컴마 몇에? A, B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어린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된다. 이걸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딱 봐봐야 돼. 보자마자 중심 보여 안 보여? 보여. 반지름 길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이런 것들을 도형을 아주 빠르게 편하게 그려줄 수 있는 식의 모양이라고 해서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도형이 집중해. 같은 도형이지만 분명히 원은 맞는데 이 원의 모습을 보고 이게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안 보이는 모습이 있어. 그걸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고 일반형은 얘네들이 싹 다 전개돼서 한쪽으로 몰려있는 모양. 전개하면 x에 몇 참 나오고 2참, y에 몇 참 나오지? 2참. 이거 전개하면 x에 1참 나오는 거 맞니? 1참 몇 x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적을게. 이것도 몇 y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을게요. 그리고 상수항, 이것도 상수항이지 숫자. 그거 다 넘겨서 계산한 숫자를 이렇게 적을게. 이거 원이 아니야? 이것도 원이 맞거든. 그런데 이거 보면 중심하고 반지름 뭐야 안 보여? 물론 머릿속에서 암산이 빠른 친구들은 계산 막 암산해가지고 중심이 얼마인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이 원을 나타내는 모양이 맞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일반형에 대한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원 맞아. 원이 맞아. 그런데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잘 안 보이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암산 같은 거 선생님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학생들한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뭐는 요구돼야 돼? 이 녀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겠죠. 바꿔볼게요. 먼저 요거 가지고 x의 완전 제곱식으로, 이거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 4분의 1까지 쓴 거 맞아? 플러스 4분의 1 썼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썼으니까 우변에도 미리 4분의 1 추가해 놓을게. 그 다음 이거 누구의 제곱이지?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 누구 쓴 거지? 삼성 누구 쓴 거야? 플러스 1 썼어. 플러스 1까지 써서 이거 만들어낸 거 맞아? 그럼 좌변에 1 추가했으니까 우변도 1 추가하자. 그럼 이거 계산 끝난 거고, 이거 계산 끝난 거야. 마이너스 10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우변으로 남게 된 숫자는 뭐가 남는 거지? 4분의 이거 10이니까 4분의 44, 4분의 4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x의 2차항과 1차항으로 완전 제곱식, y의 2차항과 1차항으로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만들면서 필요했던 숫자만큼 보상해주고 원래 있던 상수랑 계산해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된다고. 그럼 이제 보이네. 이렇게 선생님이 초기에 예를 들었던 이 도형은 원인데 중심이 얼마였고 2분의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었고 2분의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었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던? 그렇지. 2분의 루트 45. 이 녀석에다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니까. 그럼 루트 45는 대충 얼마냐? 크기가 대충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숫자지? 45는? 루트 36과 루트 49. 6과 7 사이. 6점 얼마 맞아? 그럼 이거 3점 얼마 아니? 3점 얼마니까? 3점 얼마니까? 1, 2.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이나 돼서 이런 느낌으로 원이 그려지는 녀석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계속 봐. 교재 볼 필요 없어. 선생님 설명만 들어.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렇게 생긴 모양을 분명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테지만 아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거 뭐냐고 물어도 여러분들 원이라고 대답했어. 맞아? 맞니? 그런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 모두 다 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걸 한번 들어봐. 아까랑 비슷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이거 누구의 제곱? 이거 누구의 제곱? 맞아?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 두 번 썼으니까 마이너스 2 추가하면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18 넘기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죠? 이거 원이었게 아니었게? 이거 원이 아니야. 중심은 확인이 되지만 반지름이 보여 안 보여? 이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 반지름. 근데 반지름을 제곱한 게 음수가 나오네.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데 음수 나오면 이거 무슨 수란 얘기야? 그렇지. 반지름이 허수인 건 없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모양이 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공식이 있거든. 선생님도 외우지 않았어 사실. 외우지 않았다고. 뭐 이 4분의 a제곱도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이 주어져 있는 모양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 표준형으로 바꾼 자리에 적혀있는 우변, 이게 누구 자리야? 반지름 제곱 자리야. 그 반지름의 제곱이 반드시 누구보다 커야 돼? 그렇지.
0보다 크면 1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 적히게 될 이 숫자가 0이 된다거나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1이 아닌 녀석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준형으로 보이는 건 하늘의 중심이라든가 반지름이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그냥 그거에 맞는 도형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걸 펼쳐서 만들어낸 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원의 모습은 모양 자체는 원처럼 보일 수 있어도 간혹 표준형으로 정리된 모습이 반지름을 인정할 수 없는 형태로 식이 정리될 때도 있더라. 그건 원이 아니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계속할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원의 방정식 구하기. 방정식 또는 만들기. 원의 방정식을 만들래. 문제도 막 몇 개 설명을 해줘. 뭐 중심은 몇 컴마 몇이다, 반지름은 얼마고, 몇 컴마 몇 지나가는 원 만들어라. 이런 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주고 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좀 이따 바로 설명하는 문제 풀어볼 거야.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원의 방정식이 몇 가지 모양이 있어?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어떨 때는 표준형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일반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할게. 언제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느냐? 문제에서 제공해주고 있던 정보가 또는 힌트가 원의 중심이라던가 또는 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유리해. 다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그 구현되는 문제에 제공된 정보 또는 힌트가 이런 애들이라면 얘 가지고 문제를 풀어. 하지만 힌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 점만 있다면 그때는 일반형으로 문제를 풉니다. 얘들아, 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점의 개수가 몇 개지? 점 한 개만 있으면 원 완성되니? 점 두 개 있으면 원 완성돼? 점 두 개로 원 완성할 수 있게 없게? 이렇게 상식이 없었어요. 원을 하나로 고정시키기 위한 최소 점의 개수가 몇 개지? 그럼 예를 들어볼까? 누군가한테 이 점 지나가는 원 그리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원 몇 가지일까? 엄청 많지. 정말 그냥 비속어까지 써서 졸라 많아. 엄청 많다고. 그럼 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 점부터 이렇게 이 두 점 지나가는 원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두 점 지나가는 원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엄청 많이 나오죠. 어떤 애들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었을 테고 어떤 애들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원을 만들고 있을 테고 원의 종류 몇 가지겠어? 많은 거 맞아? 그럼 점 두 개로는 원을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 더 추가했어. 점 세 개. 이 세 점 지나가는 원 구하라고 부탁해. 그럼 이 세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은 몇 개일까? 세 점 동시에 지나가는 원 몇 개? 그때야말로 한 개만 나오게 되는 거죠. 얘들아, 삼각형의 외접을 생각해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외접은 하나밖에 없잖아. 다시 그래서 기억하자. 원을 결정짓기 위한 최소 점의 개수는 몇 개? 세 개. 그렇게 세 개의 점이 원을 구하기 위한 힌트로 제공이 된다면 그때는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 강연이부터 225번 중심 2,3 반지름 길이 2 한비 226번 중심 마이너스 4,0 반지름의 길이 3
자, 그 다음 민기 227번 원의 방정식 불러봐. 아니 x-3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x가 왜 나와 또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종혁이 228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12. 좋아. 그 다음 재윤이 229번 중심 몇 컴마 몇이라고? 1,5.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생 볼까? 지금 원을 구할 건데 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 이제 같이 풀 거야. 재윤이가 말한 그 중심의 좌표가 1,5였기 때문에 재윤아 이거 한 번만 더 완성시켜줄래? 중심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이러면 이제 중심이 1,5로 완성돼.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르지? 그럼 여기다가 칠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 선생님이 전달해 주신 내용 한 번만 더 말할게. 내가 원을 구하고 싶은데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려면 분명히 문제에서 뭔가를 알려줘. 그 알려주는 내용 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이 모습에다가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찾기 위한 어떤 계산을 진행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심 알고 있으니까 한지름의 제곱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찾기 위한 정보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대? 4,1 칠파가 4,1을 지나간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되는 거니? 9.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그럼 더하면 얼마 되는 거지? 그래서 R제곱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25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맞고 중심은 몇 컴마 몇이었고 1,5였고 계산해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다? 5인 원이었다. 그런 뜻인 거죠. 됐니 얘들아? 그럼 푸는 시간 한 번만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231번 시작해보세요. 231번 자, 푸는 동안 쌤이 한번 주저리 떠들어 볼게.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는 x, y로 만들어진 등식이 하나 있어. 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어떤 원을 표현하는 방정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중심 a, b 반지름의 길이가 어린 원을 표현하는 방정식의 모습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걸 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걸 싹 다 펼쳐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식의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변에 적혀있는 숫자가 양수가 아니라면 원이 될 수 없다. 맞지? 자, 그만. 중심 몇 컴마 몇이고? 그럼 좌변 다 같이 불러줄래?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얼 제곱이 될 텐데 그런가? 그런데 이게 반지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이 어디를 지나가게 될 거래? 0,0을 지나가게 될 거래. 0,0이면 이거 얼마 나오니? 4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중심은 몇 컴마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표준적으로 바꾸는 연습 한번 잘 해보자는 뜻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네. 234번 시작해봐. 234번
그만. x의 완전제곱 지금 뭐가 되나? 그냥 x제곱만 남기면 되겠네. 1차이 없으니까, 그지? 이건 y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6의 제곱. 상수 누구 썼어? 36. 그럼 마이너스 36 추가할까? 마이너스 36 추가하면 이거 얼마 되지? 마이너스 49 되는 건가? 그 마이너스 49를 상수는 우변으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물었던 234번의 도형의 모습은 중심 몇 컴마 몇이면서 0,6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던? 7이었던 원이라고 불러주도록 한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 236번 시작해보세요. 이런 걸 원의 일반형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모든 것들을 원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 표준형으로 바꿔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 중심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반지름의 길이가 나올 수 없는 식의 모습은 절대 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주어진 모습을 무조건 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표준형으로 만들고 난 뒤에 확인하기. 자, 그만. 밑줄 한번 그어줄래? 문제에다가 원을 나타내도록 밑줄. 원을 나타내도록 거기다 좀 귀찮도록 적어줘. 이 말이 K값에 따라서 적자 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뜻. 적어주세요. 무조건 원이라고 믿지 말자고. 지금 주어진 식의 모양은 K가 문자인 것 같은데 K값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원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었던 거고. 맞습니까? 그럼 같이 정리 도와줄래? x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y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1 플러스 10 썼으니까 우변에도 10 같이 더해주고 마이너스 k라는 상수는 그냥 그대로 우변으로 넘겨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표준형의 모습이지. 그럼 이걸 보고 읽을 수 있는 건 중심은 확실해. 중심 얼마죠? 3,1이야. 반지름 길이 얼마 나와? 반지름 길이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 루트 10 플러스 K를 반지름이라고 말하는 건데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니까 무조건 값이 무슨 수가 돼 있어야 돼? 양수가 돼 있어야 돼. 이거 양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원이야. 그러니까 루트를 씌운 게 양수가 되려면 처음부터 얘도 양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K는 누구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도형은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실 뭐 충분히 설명해 몇 번만 설명해주면 금방금방 할 내용인데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3-2번이랑 3-3번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굳이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뺄 거고 쭉 넘겨볼까? 3-4번에 대한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숙제 체크해요. 숙제 체크하세요. 284번까지. 그리고 클리닉까지. 클리닉은 언제까지야? 토요일까지예요. 저희 신규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클리닉은 토요일날 와서 푸는 게 아니라
오늘 나간 것까지 풀어온 거에 대한 질문 받는 거야. 클린 선생님 들어오실 거니까. 맞지? 그리고 저 교재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화요일날 재시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줄 거거든. 이 프린트 과정은 여기에 대한 해결이 부담되는 친구들은 저 프린트 과제 안 해도 됩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돼. 하고자 하는 욕심 있는 친구들은 하시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하는 게 벅차다 싶은 친구들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는 게 좋겠지. 하나, 둘, 셋, 넷. 혹시 내일 윤지 만나서 전해줄 사람? 부탁할게.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 자기가 풀고전 욕심에서 큰 친구들 있지? 이건 수업 시간에 안 할 거야. 언제 와야 돼? 수업 전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확인받으세요.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만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다 이해했니?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전부 다 42페이지 볼까? (42페이지) 265번. 맨 마지막 줄 밑줄. 원의 방정식 구하시오. 밑줄. 우리 원의 방정식 찾는 거지, 그지? 근데 원의 방정식 찾는 문제는 선택을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 표준형으로 할까? 일반형으로 할까?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힌트들을 좀 봐.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있죠. 누구를 중심으로 하겠대? A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겠대.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무슨 형태로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표준형으로 구한다. 같이 가자. (3,0과 0,6) 1대2 내분부터 내분점 몇 분의 3분의 몇 더하기 몇? 0 더하기 6 3분의 몇 더하기 몇? 6 더하기 0 6 맞니? 맞아? 그래서 내분점 몇 건 몇이죠? 2,2야. 아,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원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누구 지나가야 된다고? 누구 지나가야 된대? 점 A 몇 컴마 몇을? 3,0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그래 암산을 하자. 3주번은 얼마? 1 여기 얼마? 그럼 계산한 거 얼마? 누가 5란 얘기야? 얼제곱이 5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누가 볼까? 267번 한번 시작해볼래?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림에 도움 받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갈까? 중심 어디에 있대? Y는 얘들아 7번 봐. 이 어딘가에 중심이 있대.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간대. 그럼 선생님이 예상하는 원은 예쁘지 않더라도 알아서 좀 이해해줘. 한 이런 정도의 느낌? 그래서 중심은 Y는 X 어딘가에 있고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맞습니까? 저렇게 생긴 원을 찾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럼 원 찾을 땐 항상 둘 중에 고민을 해. 일반적으로 갈지 표준형으로 갈지. 중심에 대한 얘기 있었어 없었어? 중심에 대한 얘기 있잖아.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직선 Y는 X 위에 있다면 꼭 중심이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도 중심에 대한 언급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문제는 표준형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더 쉽게 말해줄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구해. 딱 한 가지만 일반형으로 구합니다. 뭐를? 어떤 조건일 때? 세 점 가지고 원을 구하라는 문제일 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문제일 때만 일반형, 그 이외의 모든 문제들은 표준형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됐니? 그럼 이용해볼까?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중심 몇 컴마 몇인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건 알거든. 그래서 첫 번째 중심을, 자 잠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나 중심 이렇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봐. 그 생각이 선생님이랑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원래는 어떤 중심의 좌표를 X좌표라든가 Y좌표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A, B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잖아. 그럼 중심의 X좌표가 A면 Y좌표도 A인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찾는 원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겠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말할 테니까 이 다음 단계로 뭐 해볼까 하는 생각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어. 중심 A, A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A, A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그래서 A, A와 마이너스 2, 2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랑 A, A와 2, 6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럼 A 값 찾을 수 있게 할게. A 값 찾을 수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길이 해서 같다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세 번째 반지름 찾아야 되나? 근데 반지름 이미 구해놨어. 뭐가 반지름이야? 이게 반지름이거든. 방금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썼던 길이 있잖아. 그 길이가 반지름이야. 그 길이를 여기다가 제곱해서 넣어주면 원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해돼? 아, 더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또 이번에도 유형을 많이 풀어주지 못했지만 아까 숙제 몇 번까지로 그랬지? 284번까지 맞아? 거기 풀면서 B 플러스 같은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B 마이너스나 B 제로 수준의 문제들은 열심히 고민해서 한번 스스로 잘 풀어올 수 있도록 하자.
확률까지. 그리고 프린트 과정은 다른 사람들은 수업 전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좀 여유 있게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면 되고. 오케이? 토요일날 봅시다. 교재 한번 꺼내볼래? 풀이 없지. 풀이를 달라는 거야. 풀이만 하는 거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거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해설 보고 이해하는 게 나중에 위험할 수 있는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더 바람직한 방법은 안 풀리는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주니까 계속 그걸 풀기 위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한 문제도 좋고 두 문제도 좋으니까 그 풀고 싶은 문제를 끝까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그때쯤 됐을 때 뭐 해설이라든가 어차피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에서 뭐가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됐던 건지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답지 부탁하면 줄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답지 그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 들면 선생님이 토요일에 해설하는 거 줄 테니까 그거 한번 그때 한번 다시 말해요.